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터전, 기도 터전 월광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나 필연이나 다른 권역에 있는 것 같아도 한 묶음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죠. 전조 현상이라는 것. 병원연에는 불바다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우리 마음에 심장이 있듯이 핵이 뜨거운 기운이 있어서 불바다를 이룹니다. 불도 나고 전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화급금 되어서 기름 난리 나죠. 그렇게 하고 금은 달러 아닙니까? 달러. 이게 풀어지고 그래서 내년에 석유 파동이 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다 전조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집집마다 그 노후된 변압기가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거. 정말 먼지 같은 거. 먼지로 인해서 불이 지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 냉장고 잘 살펴보시고요. 노후된 변압기는 뜨거운 병원연에 그걸로 인해서 이게 모두가 현재 지구가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지구만 불바다를 이루는 게 아니라 참 우리 마음에서도 불바다가 이루고 있죠. 어쨌든 태양광은 열심히 태양광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설치했는데 노후된 변압기를 한 번이라도 살펴봤는지, 과거 수십 년 전에 우리 박 대통령께서 고속도로 뚫을 때 하수도 같은 거 다 설치한 거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봤는지 반성을 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의 개개인의 비극 또는 행운을 보다 보면은 그 일어난 일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의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의 운명이거나 사소한 또 우연스러운 사건이 빌미가 되어 국가 간 전쟁이나 개인 간의 기업 간에 이렇게 소용돌이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1차 세계대전 역시 유럽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작은 도화선이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작은 도화선이 확산이 되어 전쟁이 크게 일었지 않았던가요? 어느 한 명의 민족주의자의 총격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가 사라예보의 방문 중에 암살을 빵빵 당하여 원래는 국지전인 작은 충돌에 그칠 수도 있었으나 결국은 각국의 이해가 얽히고 설켜서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졌고 이 전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태동하여 궁극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공산화된 러시아를 필두로 전 세계는 냉전 구도로 이어지게 되니 이 영향은 한반도에도 직결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되는 탓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광복하는 계기도 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전후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정말 아무 관심도 없는 나라였기에 신탁 통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반탁 신탁 갖고 싸웠습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영국 외무성 극동국의 한 관리는 한국은 영국 왕실 군의병의 유골 한 토막만한 가치도 없는 나라. 야, 얼마나 이거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어? 그런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보고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는 있지만 독립시켜 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은 뒤 한국은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채택되어 한국은 해방과 더불어 독립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이라는 기사를 한 신문에서 봤는데, 이러한 일이 어디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일이 있겠는가? 여기서 들여다보면 이승만의 이 기운이 엄청나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폼생폼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 거기에는 이승만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태풍을 몰아 이렇게 오는 것처럼 어떤 작은 조건의 차이가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낳는다는 나비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 미래에 어떤 바람이 있다면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마음 챙김이 지금은 미미할지라도 나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이룰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연 필연이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에서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 얻으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서대문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죽었다 숨쉬는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기도 초호 발언과 함께 백중제를 맞아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부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거 내 지방 출장 갔다가 예, 서울 올라오니까 야또 석탈 네, 그때마다 내가 아프리카. 더위를 잘 피해서 움직이네요. 오니까 지금 서울은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기 러시아. 서울역 내리니까 완전하게 한풀 꺾였어요. 네, 보니까 러시아가 서시아 서시아 조금 우리가 깎였어. 입추. 지난번 마지막 방송이 이제 입추 날 네? 방송 저희들이 마지막 찍었는데 네, 확실히 절기가 네. 참 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 그 절기를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입추가 되자마자 어찌됐든 간에 낮은 좀 뭐 뜨겁습니다만 밤은 그래도 이제 열대야가 싹 사라지는. 네. 내일 모레 말복 지나가 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더위가 뜨겁게 장렬을 했지만 일반의 2배, 3배로 장렬을 했는데 좀 길이가 짧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서 좀 많이 그래도 더위가 길어지게 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늘 초 올려주시고 하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잠깐 1분만. 네. 저 폼생폼사에서 저희 월광사 법주는 월화수목금까지 촬영을 하고요. 금요일 날에는 박사님께서 대구로 가십니다. 금토일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월화수목금은 저를 볼 수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저는 겸손한 여자. 어느 분께서 우리 신도분께서 볼 수가 없대요 저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월화수목금은 박사님과 서울에서 찍고 금요일날 오후에 박사님께서 대구 내려가셔갖고 거기서 또 많은 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찍고 또 월요일날 다시 뵈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24절기는 우리 생활의 권역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절대 이 삶의 그 기운은 종교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종교는 우리 마음과 이성과 지성의 머리를 지배하는 거고 삶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더워서 백중을 갖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삼재에 대해서 또 물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의 영향을 받듯이 흥망성쇠는 인간사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니 지금 이 시간에도 탄생하는 아기가 있고 지금 이 시간은
또 돌아가시는 분도 되고 외국에 해외에 유학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이 절기에 있듯이 삼재의 권역이라고 있습니다. 해묘미생. 요새 시끄러운 어느 교단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요 저한테 몇십 명씩 갖고 와요. 생년월일을 이 궁합 맞춰보느라고 현실이니까. 그래서 삼재 있는 분들 삼재 기도도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띠,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뭐지 가운데 있음으로써 돼지, 토끼, 양띠 이렇게 합쳐서 저 삼재의 권역에 있으니까 삼재 기도를 저 전반에 안 하셨어도 1년 내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서 삼재기도. 그래서 10의 숫자 우리가 열 손가락 있죠. 자 딸랑딸랑이 아니고 오른쪽 5개 음양 5개 그래서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 매뉴얼을. 그러니까 자연의 삼살반 겁살반 짓살반 이 살이라는 기운은요 별성이에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했듯이 살은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별성이 되는 겁니다. 별성.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이라고 해서 무서운 재앙 이렇게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삼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운은 이왕이면 우리가 담벼락을 튼튼한 돌로 하는 거와 그냥 지푸라기로 하는 거와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저 원화소목 뭐 피용치기를 떠나서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할 때는 물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는 깨끗하게 소재 저 몸을 씻듯이 그런 기운으로 하는 거지. 너무 삼재 안 하면 큰일 나나 삼재 해야 좋은가 너무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바램 만사여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 27일 백중인데 백중을 기점으로 백중을 올리신 분들이 아참 삼재를 잊었어요. 지금 해도 되나요? 했기 때문에 삼재는 1월 1일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고 1월 1일에 올린 사람이나 12월 31일 마지막에라도 하신 분이나 그 기운은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 아시겠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어도요. 또 다음에 또 설명하고 하는 날이 계속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어도 또 다음날 다시 설명을 하는 날로 하고 오늘은 박사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예, 사라예보에 네. 그래서 일어난 그 암살 사건이 예. 결국은 예.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1차 대전으로 네. 바뀌고 그게 나비 효과가 네. 로 인해서 전 세계에 네. 미친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8월달 암살하면은 올해 8월이지 아,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어머니. 예, 지금 저희들이 오늘이 8월 10일이죠. 네. 이제 닷새 뒤면은 8월 15일 네. 광복절이자 저희도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예, 광복절이자 네. 유경수 영부인께서 8.15 예. 광복절 기념 행사장에서 비운에 예. 운명을 하셨지요. 네. 예, 여러분 여기서 자, 우리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순간순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날에는요. 물론 왕족한테는 제사라고 안 하지만 더 존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인데 저희 월강사에서도 8월 15일과 11.6은 대통령 네 분께 제사를 올리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일반 제사는 2번 그리고 예의로 반절 2번 절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부처님 그러니까 이렇게 왕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분 제사 지낼 때는 4번을 합니다. 4번을 올리고 그냥 훌라당 가면 허리 디스크 나갑니다. 그래서 4번 절을 올리고 반대 이룩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2번 반 2번이죠. 그러니까 왕한테는 4번 그리고 부처님도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절에 가면 보통 여러분들이 3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재단에 있을 때는 3배입니다. 그런데 왕한테는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왜? 오로지 한 분이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한테 보통 우리가 존경의 마음으로 3번을 절하죠. 스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정하실 때는요. 절을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허리 아픈데 3번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든지
또 무슨 말씀이 있을 때 재단 단상에 올라가신 분한테는 스님을 부처님 보듯이 해서 3번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사할 때는 2번 절을 합니다. 예의로 반배는 하는 거고, 왕 이렇게 우리 왕이나 국모님께 드릴 때는 4번 하고 물러날 때 뒤로 3발짝 물러나면서 반배하시고요. 스님들한테 보통 인사할 때는 1번만 하셔도 됩니다. 옛날 분들은 그냥 부처님 연상에서 3번 하는데 1번만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저희 충정도 월강사에서는 8월 15일과 11일은 박정희 대통령 4분, 우리 유영수 여사님과 같이 이렇게 간단이라도, 그전에는 좀 성대히 했는데 요새 뭐든지 이렇게 축약을 하는 시대라 옛날에 비해서는 좀 축약해서 소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8월 15일. 네. 이거 제 말만 했어요, 박사님. 네, 아닙니다. 예. 이 암살이라는 네. 그 암살. 암살의 나비효과는 결국은 전쟁으로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 국내 정치로 돌아와 보면은 여당이나 야당,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네. 전쟁입니다. 아, 무서워, 천재. 총성 없는 전쟁이죠. 총성 없는 전쟁.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동혁을 어떻게 내쫓을 거냐, 사퇴시킬 거냐, 또 장동혁은 또 어떻게 방어할 거냐라는 전쟁이고, 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지금 정청래 김민석 간에 정말 왜냐하면 차기 어떻게 보면 유력한 대권 주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번에 이 명리학적으로 네. 김민석 후보, 네. 정청래 후보, 예. 송영길 후보를 여쭤봤을 때 아마 법조인께서 KIM이 네. 유리하다라고 아마 그 당시 사주 풀이를 해주셨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 대전 충북에서는 그 정청래 의원의 고향이 이제 괴산인데, 고향에서 1패를 했죠. 네. 김민석이 1승을 했고, 예. 그런데 부울경에서는 다시 정청래가 1승을 했죠. 네. 부울경에서. 네. 그래서 이제 1승씩 주고받았으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이거 재밌겠는데, 이건 예측 불은데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근데 8일 날 이제 네. 3차전이죠. 네. 8일 날 제주 인천에서 3번째 대결에서는 이 김민석 후보가 다시 또 1승을 추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대1이 된 거예요. 2번 이기고 1번 패하고. 그런데 9일 날 네. 또 강원, 대구, 경북에서 네. 김민석이 1승을 거두면서 네. 지금 현재로는 4전, 김민석이 4전 3승 1패, 그 정청래가 4전 1승 3패,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4전 3승 1패는 김민석이고, 그 다음에 4전 1승 3패, 그 밑에 4전 1승 3패는 지금 현재 정청래.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아마 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3전이 남아 있는데, 네. 호남, 네. 그 다음에 경기, 서울 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저 병오년의 병신월이거든요. 병신월의 이 신금은 왕자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몇 승인지는 모르지만은 저 부딪히면 4대 9는 너무 저기 한가? 4대 7로 KIM이, 이거는 좀 더 여러분 또 이거 조금 저기야, 이거는 제가 이런데 머리 아프게 할 거 없습니다. 저희는 폼생풍사는 박사님이 1등이듯이 그냥 1등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 그냥 병오년의 병신월입니다. 지금 그러면 신금에 금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추 지나서 8월 7일부터 이 미국의 또 기운이 다시 오르듯이, 그래서 KIMC 밑에 안 적었습니다. 저는 그냥
요거 1등만 적을게요. 왜냐면은 왕자는 나중에 왕자는 결국 한 명이니까 우리 저 폼생폼사 판도라는 아이 밑에 장차관이 누가든 무슨 저기요 그냥 왕자 이것만 알면 되듯이 그럼 이런 승리에서 그 저기 뭐지 그냥 1등 될 사람만 이렇게 뽑으면 KIM이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저 그냥 뭐지 그냥 뭐지 진지하게 볼 거는 없고 궁금하니까 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것도 전쟁이네요, 박사님 진짜. 전쟁이죠. 오 무서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명분이 걸려 있는 거고 예를 네. 들면 지금 이제 뭐 정도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예. 정청래가 밀리고 있지만은 네.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운데 앉길래 이 김민석 뒤에는 뭐 왠지 모르게 이재명의 얼굴이 뒤에서 이렇게 방긋거리는 얼굴이 보이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싸움이라고 지금 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에 하나 정청래 이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다가 되거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램덕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박사님 예. 있잖아요. 예. 우리 집은 저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예약도 안 받지만 그 사람들 그걸 모를까? 자 명리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사람들 생년월일 필요 없어요. 병원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연에 병임지가 원래 병신 7월 음력으로 7월입니다 지금. 병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병화가 왕이 아닙니까 왕이 위에서 KIMC를 딱 지키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명리하는 선생님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절대 그게 그런 건 아닙니다. 존중하는데 그냥 보는 순간 저희는 KIMC나 다른 사람 뭐 10명이 나와도 필요 없듯이 그냥 지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이응희의 씨 5세 이응희의 씨가 서울시장 되냐 안 되냐를 2025년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미 KIMC가 뭐 될 때 이미 얘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모를까? 꼭 명리를 안 해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KIMC냐 저기냐를 그걸 모를까? 박사님은 다 아시는데. 이게 선거라는 게 네. 저도 국회의원 잘난 척해서 아니 미안해. 아닙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해봐서 알지만은 네. 그 후보로 나가는 사람은 다 자기가 된다 해. 자기가 다 된다는 뭔가 기운을 받았다고 나오는 거야. 뚜껑 열면은 이제 나처럼 작살. 나는 57표 받았는데 역대 그 헌정사상 최하위 득표 1등했어. 뒤에서 꼴찌했어. 그래도 1등이네 그지? 아마 그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51표. 그래서 난 너무 그래도 60표는 넘어갈 줄 알았더만 57에서 예, 그렇듯이 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되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는 뭐 장동혁을 왜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야 박사님 도대체 8월 27일이 그 백중인데 백중 그 자기네 조상님한테 경이나 표하지 우리 불자들은 안 그러는데 참이 이 기유생 기사월 무신일주 장동혁이거든요. 이 사람을 흔들어 대는 것도 소소한 전쟁인데 전쟁 일으키다가 쥐가 칼에 맞습니다. 도대체 이 든든한 천운이 따라주는 천운은 하늘의 기운이잖아요. 천운이 따라주는 사람한테 하늘에다 삿대질 해봐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갖고 흔드는 거야? 가만히 저는 텔레비 볼 시간이 없는데 1층 왔다 갔다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저쪽에서는 지들이 졌다고 하는데 6.3 선거에 지들이 졌다고 하는데 아니 왜 저 6.3 선거 졌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갖고 왜 흔드느냐고요. 아유 참나 정신이 참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 분열로 망한다고 보수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내냐 마냐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치 생명은
아마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주의들을 하세요. 주의들을. 응? 그 시간에 무슨 공약을 하고 충성맹서만 하는 것 같아.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니 더워 죽겠는데 하수도는 어떻게 하고 물난리가 나는데 물길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쫓아낸다. 뭐 징계한다. 뭐 투표한다. 뭘 투표를 해요? 투표하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냥 가만히들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거 하지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 장동혁이가 이게 칼입니다. 칼. 무신, 사 중에 유중경금, 사중경금, 신중경금. 이 사람 팔자에는요 칼날만 있습니다. 칼날이 있는데 그 칼날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치지 마시고요. 명리적인 해석이에요. 이거는 뭐 식칼을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무슨 일본 열도가 아니고 명리적인 해석으로 장동혁은 칼날밖에 없어요. 팔자에. 그러면 여기서 떠들어 댈수록 그 메아리가 자기한테 간다는 거를 명심하십시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제가 이 무속의 세계, 네. 이 무속의 세계에서는 옛날에 가면 그 장희빈 보면은 왜 그 양밥이라 그러죠? 네, 양밥. 예, 뭐 이 지프로 인형 만들어서 바늘로 찌른다든지 예. 이런 것처럼 비극을 양밥이 이제 무속에서 네. 간혹 일어나고 하는데 근데 네. 이 양밥이 잘못 먹혀. 치면 잘못 쳐서 이게 발각되거나 네. 발각돼서 그러니까 네. 안 발각되면 괜찮아. 발각되면은 그 양밥을 하신 분이 오히려 역사를 만든다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럼요. 장희빈이 그래서 사약 맞았잖아요. 예, 예. 결국 역사를 맞았어요. 역사를 맞아서.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네. 조금 전에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네. 왜 그거 칼날인데 네. 왜 그 함부로 덤벼들어 네. 칼 가지고 놀다가 손배요 뭐 이렇듯이 예. 지금 장 대표가 이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6.3 지방선거 끝난 지가 지금 8월 달입니다. 두 달인데 훨씬 넘었는데 네. 아직도 무슨 장동혁이를 내쫓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이 네. 사태 찬반 투표를 제안하겠다는 게 내일 제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기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두 달 넘어갔으면은 쉽게 얘기하면 유효기간 끝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다가 말기도 할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뭘 이거 내쫓죠. 이- 지들이 나가면 되지. 이거를 어떻게 장동혁의 칼날만 내쳐지는 겨 자기들이. 그래서 장동혁의 칼날만 날카롭게 갈린다. 명리적으로 볼 때 기우생, 기사월, 무신생. 이 사람이 칼을 안 갈아도 칼날이 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칠수록. 쇠는 칠수록 단련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장동혁 칼날만 오히려 더 날카롭게 서네요. 그럼요. 칼날이 선다 그러지. 그렇죠. 칼날이 서면 머리카락이 위에서 뚝 떨어져도 두동강이 날 정도로 예. 칼날이 서버리네. 그래서 장동혁만 부상이 되는 거예요. 더 세지네, 강해지네. 예,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저는 기자회견이 뭐 한다고 어쩌고 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이제 무산된다고 보고요. 무산이 안 돼도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유야무야. 그래서 칼날만 명리적인 해석에서 명리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이니까 우리 폼생폼사 여러분만이라도 가정에서 전쟁 일으키지 말고 열받을수록 조심히 한켠 물러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장동혁이를 쫓아내는 거는 네. 실패한다, 어렵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백중이라는 거는요 저 돌아가신 분부터 선령들이 다 오시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뜨거운 날 우리의 마음을 좀 촉촉이 내리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중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효심에서 출발하지만 그 공덕은 후손인 나한테 또 돌아가신 모든 분께 생을 계속 이어받는 불가에서는 윤회가 있기 때문에 윤회하는 존재의 우리들에게 가피가 이어지게 되니 인연법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더불어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우리 뜨거운 날
윤석열 대통령 아프지 말게 발언 올리며 백중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